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 로버트 기요사키는 하와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기요사키는 아버지가 하와이주의 교육공으로 재직한 교육자 집안에서 자랐다. 제력수사의 영업사원을 거쳐서 1977년 자신의 회사를 세워서 최초의 나일론 직업을 시장에 원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후에 1985년에 국제적인 투자 관련 교육회사를 창업해서 전 세계 대상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돈과 사업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것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현재 3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50만 부 이상이 판매되면서 경제 필독서가 되었다. 47살에 은퇴한 후에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사람들에게 투자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그는 수많은 강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는 비결을 가르친다. 샤론 레어트는 세아의 어마임의 컨설턴트, 공인의 가수를 당하고 있다. 부자 아빠 시리즈를 공동 집필했다.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은 부자 아빠가 들려주는 넥트워크 마케팅의 8가지 숨겨진 가치는, 자, 차례를 보면은 서문에서 부자들은 당신은 왜 가치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리더십. 서문에서 부자들은 네트워크를 찾고 구축한다. 나의 부자 아빠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지니는 단어는 네트워크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투자, 부자 아빠의 자녀 교육과 부자 아빠 젊어지기 은퇴하기, 또 이런 월드 스트리트 저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모바일 추천은 수백만 필독서, USA 투데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는 다음같이 말한 바 있다. 우리는 학교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나는 돈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책을 쓰고 상품을 만듭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금융 보드게임 캐시플로 100일, 또 캐시플로 200일 아이들을 위한 캐시플로는 그들의 성공을 거두었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현재 3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와 같은 성공이 부분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덕분이라고 말한다. 마케팅 종사자를 염두에 두고 책과 상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미래의 재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의 메시지에 가장 큰 박수를 보내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특정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추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르치는 분명히 인정하며, 기요사키는 다음같이 말한다. 여적은 예정 달리 부자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3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며 2번의 사업 실패를 겪은 후에 성공적인 사업 구축에 필요한 교육 경험을 얻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는 스스로 경제적인 미래를 해소하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잘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줍니다. 잘 활용만 하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부자 아빠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지닌 단어 가운데 하나가 네트워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자들은 네트워크를 찾고 구축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대개 일자리를 찾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나 제품이 있다 해도 네트워크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네트워크와 판매를 위한 유통망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용어와 거래를 두려고 애쓴다. 그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버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로버트는 네트워크야말로 경제적인 성공의 필수적인 핵심 요소라고 강조한다. 부자 아빠 시리즈의 두 번째적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부자들이 들려주는 돈 관리 7가지 방법. 로버트는 비즈니스 세계를 구성하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그들의 핵심적인 가치 기준의 차이를 설명한다. 그가 제시하는 현금 흐름을 사업면에서 봉급 생활자, 자영업자, 전문 종사자, 사업가, 투자가를 뜻한다. 각 사업면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다. 사업가, 비즈니스 오너, 봉급 생활자, 인플로이, 자영업자, 투자가, 전통적인 학교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법을 가르치고, 봉급 생활자나 자영업자가 되도록 훈련시킨다. 사부면의 왼쪽의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하지만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임 게임의 목적은 사업가 돈이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함으로써 당신이 사부면의 오른쪽에 속하는 사업가나 투자자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데 있다.
로보도 이어서 기관에도 그 마케팅 사업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업면의 사업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로보는 사업면 왼쪽에 있는 봉급 생활장의 사용업자들이 스스로 직접 돈을 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사람들은 개인 능력과 시간의 한계로 제한적인 돈밖에 벌 수가 없다. 그들이 하루에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사업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팀으로 활동하며 짜증만해도 그를 형성한다. 시간과 돈, 봉급 생활자, 사업가, 자영업자 혹은 전문가, 투자자, 개인적으로 일한다. 소유 잠재력에 유한하다.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팀으로 활동한다. 소유 잠재력에 무한하다. 네트워크는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라.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성공적인 기업 몇 개를 떠올려보라. 그들의 성공이 고객, 판매사원, 공급자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도 생각해보라. 우리는 구형 TV 방송국들은 TV 네트워크로 먼저 인터넷 역시 네트워크로 불린다. 분명히 당신의 네트워크를 찾거나 구축함으로써 미래의 경제적인 성공을 거머쥘 수가 있다. 제1장에서 당신은 왜 그 사업을 추천합니까? 여전히 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내 마음이 열리고 이런 질문을 여쭤봤는다. 부자가 된 것도 아닌데 왜 다른 사람이 그 사업을 하려고 권합니까? 물론 이 책 앞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다친 마음은 1970년대 중반에 어느 날 내 친구가 새로운 사업 기획에 관한 설명회에 나를 초대했다. 나는 평소 정기적으로 사업 및 투자 기회를 조사했기 때문에 흔쾌히 동의했다. 사업에 관한 설명회가 사업에 관한 설명회가 사무실이 아니라 개인 주택에서 열리는 게 따서 의아했지만 어쨌든 따라 나섰다. 그 설명회가 네트워크 마케팅 세계에 대한 나의 첫 입문이었다. 3시간 동안의 설명회가 끝나고 그 친구는 내게 그 사업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용 어른대로 흥미로웠지만 나에게는 안 맞는 것 같아. 내 친구는 큰 관심이 생기지 않은 이유를 내게 물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미 내 사업을 갖고 있는데 굳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나? 게다가 나는 마케팅은 불법적인 피라미드 방식이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네. 나는 친구가 그 말을 꺼내기 전에 어두운 밤거리를 걸어 나가 차를 몰고 그곳을 떠났다. 내 마음은 다쳤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싶지가 않았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거나 기울여 들을 마음이 생기려면 몇 년은 지나야 할 것 같았다. 1970년대 중반에 나는 내 생애 첫 번째 국제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있었다. 그래서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사업을 준비하려고 몹시 바빴다. 내가 구축하던 사업은 처음으로 네일론과 벨크로 서프 직업을 만드는 제조 및 마케팅 관련 사업이었다. 그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설명회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나일론 스포츠 지갑 사업은 붐을 일으켰다. 2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하고 이런 결과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나와 2명의 동업자에게 성공과 부, 명성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고 30세가 되기 전에 100만 장자가 된다는 목표까지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았다. 1970년대에는 100만 달러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었다. 여러 잡지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제품이 소개되었다. 우리의 제품은 스포츠 상품업계의 최고의 인기 품목으로 급상승했으며 세계 여지에서 거래처가 쏟아져 들어왔다. 나의 첫 국제사업은 상승세를 타고 출주했으며 덕분에 후에 약 15년 동안에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잊고 지냈다. 마음의 변화. 1990년대 초에 금융지식과 탁월한 사업 수완을 지닌 내 친구 빌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빌은 이미 부동산 투자로 막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는 그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지 의아했다. 나는 그에게 물어봤다. 빌, 자네가 왜 그 사업을 하나 무슨 돈이 더 필요하다고? 빌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돈을 버는 것을 좋아하지만 돈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네. 내 재정 상태는 매우 건실하거든. 나는 그가 2년 동안에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모호한 답변에 더 궁금해서 재촉하듯이 물었다. 그런데 너도 그 마케팅 사업을 하느냐 말이야. 응? 근데 왜 하느냐? 응? 대개 소비자 유통 사업이라고 한다네. 그가 대답했다. 이전에 또 그 마케팅이라고 부르지 않아. 어쨌든 말일세 내가 대꾸했다. 뭐라고 부르든 간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내 자네가 그런 사업을 하느냐 말일세. 빌은 한참 생각한 후에 텍사스 트위의 느린말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수년 동안에 확실한 부동산 투자 정보를 알려달라고 내게 요청하는 사람이 많았지.
그들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했다니. 그들은 나와 함께 투자할 수 있는지 혹은 돈을 걸지 않고도 부동산을 가질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니. 문제는 비이런 말을 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내 투자 규모에 맞출 수 있는 충분한 여유 자본이 없다는 점이야. 그들이 종종 현금을 걸지 않는 거래를 원하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지. 다시 말해 내 거래에 참여할 만큼 충분한 자본이 없거나 현금으로 선뜻 내놓을 자본이 없는 거야. 자네 말은 그들에게 돈이 전혀 없거나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 자네 투자에 합류할 만큼 충분한 부자가 아니라는 의미인가? 내가 말했다. 비일이 끄덕였다. 그뿐 아니야. 만일 소액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돈은 자기들 생활을 지탱해 줄 돈이므로 잃게 될까? 무척 두려워하거든. 자네도 알다시피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실제로 잃게 되는 경우가 흔하지. 비일과 몇 분 후에 더 얘기를 나눈 후에 나는 급히 공항으로 달려갔다. 여전히 그가 내도 그 마케팅 사업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다쳤던 내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그가 왜 내도 그 마케팅 사업 아니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비자 유통 사업을 하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에 수개월을 추선하는 비일과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그가 내도 그 마케팅 사업을 하는 이유를 차츰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그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다. 이것이 내도 그 마케팅 사업하는 주된 이유였다. 둘째, 그는 자신을 돕고 싶어 했다. 부자가 아니라면 함께 할 수 없다니.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투자자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지. 비일은 말을 이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나? 다른 사람들이 사업을 구축해서 부자가 되게끔 도와줄수록 네 사업은 성장하고 나 역시 부자가 된다는 사실 말일세. 현재 내 소비자 유통 사업은 번창하고 있네. 투자자도 늘어났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도 더 불어났지. 일종의 윈윈 전략인 셈이지. 그 때문에 지난 몇 년간 훨씬 더 큰 규모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다네. 소규모 부동산 거래로는 큰 부자가 되기 어렵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만일 돈이 많지 않다면 결국 돈 있는 사람들과 큰 건을 성사시키기는 힘든다는 이야기야. 힘든다. 셋째, 그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기를 좋아해. 자신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일하면 상당히 피곤하지. 실제로 부동산 투자 세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모든 답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은 정말 힘들지.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내 뭔가 새로운 사업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배울 자세가 되어 있지. 나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좋아. 또 끊임없이 배움에 흥미를 갖고 자극받는 사람들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도 무척 즐겁다니. 자녀도 알다시피 나는 CPA 자격증과 금융 분야 MBA를 갖고 있잖아.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이들과 가르치며 나 역시 그들과 배울 수 있다니. 상당수 사람들이 배경은 서로 다르지만 대부분 고학력에 무척 똑똑하다는 것을 알면 자네도 놀랄 것에. 요즘은 안정적인 직장이란 개념이 희박해졌기 때문에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지만 경제적 안정을 얻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지. 우리는 함께 모여서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 배우는 것을 공유한다니. 무엇보다도 나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정말 즐거워.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좋아하는 거야. 네트워크 마케팅은 훌륭한 사업이자 실생활을 가르치는 비즈니스 스쿨이라네. 드디어 마음이 열리다. 비일을 만났던 1990년 초부터 내 마음이 열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내 견해가 변하기 시작했다. 다친 마음으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사업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거기는 분명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은 부정적인 면이 있기 말이지. 모든 일들에 나는 1994년에 47세의 나이로 은퇴한 후에 경제적인 자유를 가졌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나름대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로부터 사업 설명회에 초대받았을 때 일단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버리고 언제든지 따라갔다. 설명의 내용이 마음에 들면 그 회사에 가입하기도 했다. 반드시 돈을 더 벌게 되는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각각의 사업이 지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오랫동안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그냥 마음을 닫아놓는 대신에 나만의 해답을 찾고 싶었다. 나의 핵심이며 사업들을 살펴본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느끼는 부정적인 면을 발견했다. 처음 발을 들여놓자마자 이 사업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선전하는 이상한 사람들의 모습 말이다. 실제로 많은 공성자와 노름꾼 실패자 그리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기꾼들이 이 사업에 매혹된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방정책을 조망하는 점은 분명히 큰 매력이다. 이런 개방정책은 대부분의 사회 주자들을 부르짖는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나는 이 사업에서 철저한 사회주의자를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자본주의자 혹은 적어도 자본주의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나는 이런 최종적과 사기꾼 공정거들을 겪어본 후에 마침내 이 사업의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보았다. 그들은 내가 비즈니스 인생에서 만난 이들 가운데서 가장 지적이고 친절하고 도덕적이고 전문적인 사람들이었다. 일단 나의 편견을 극복한 후에 존경할 만한 관계자들을 만나보니 이 사업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에 보이지 않던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함께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요컨대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다. 당신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때문에 부자가 된 것도 아닌데 왜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하라고 권합니까? 바로 그게 이유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큰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업에 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나는 이 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발견한 진정한 가치들을 설명할 것이다. 그 가치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전제력이 이상의 그 무엇이다. 내 부자 아빠가 한 말은 옳다. 부자들은 네트워크를 찾아서 구축하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대개 일자리나 찾는다. 물론 네트워크 마케팅이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사업은 강력한 경제적인 파워를 갖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자기 사업을 하기 원하는 사람 또 자신의 경제적인 미래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반드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